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시대 분석, 시대 분석 한번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오늘의 영화는 주제는 요즘 좀 핫한 극장가에서 좀 핫하죠. 이미 뭐 일본에서는 작년 2022년 11월 11일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 스즈메의 문단속.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좀 감론을박이 많고,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여러 이게 좀 유튜버나 여러 전모들을 해서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좀 먼저 밝히고 해야 할 게 뭐냐면, 제 전생에서 있어서, 제가 전생에 있어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천황이라고 하죠. 지금도 있죠. 천황과 가문이, 제가 이제 일본 예전에 그냥 몇 번 천황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장호 씨는 왜 우리 한반도 쪽 왕은 왜 안 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질문한 분들이 지금 계신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계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일 이게 한반도에 왕을 하려면, 한반도의 왕은 쉽게 말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 3대 어떤 왕조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왕조예요. 왕이에요. 근데 9차원 존재는 이 통일된 즉 한반도의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걸 다 맡기냐? 천신들한테 그걸 맡기게끔 다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차원 존재들은 한반도의 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세계 말이 되면 이제 선거제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 의회제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의회제가 들어오고 선거제를 했을 때는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계약 관계가 이 지구라는 데를 갖다가 이거 실험을 하면서 이게 9차원 존재와 6차원 존재들이 6차원 존재와 9차원 천신인 6차원 존재들이 계약 관계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9차원 존재는 역대 한반도 왕 중에서 9차원 존재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최영은 장군이지 왕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유신이 나라를 찾았는데 김유신이 왕이 안 되죠.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죠? 이 어떻게 보면 최영 장군도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 될 수가 없는 상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왕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나중에 뭐 조선의 왕으로 하려는데 최영 장군의 는 어떻게 보면 조선의 나라를 세우는데 왕은 될 수가 없어. 왜? 9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예, 계약 관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질문 굉장히 이게 지금 보니까 댓글로 보니까 굉장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역시 여기 시청자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질문이 오면 이제 그걸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제 할게요. 좀 옆으로 약간 새더라도. 이번 강의는 겁나게 이제 길게 잡을 각오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먼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대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분석가잖아요. 제 입장을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제 감정이 개입이 될 거예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걸 고지를 하기 위해서 설명드려요. 아주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사람마다 그렇게 틀릴 겁니다. 먼저 고지해 드립니다. 제가 전생에 일본에 천황이었어요. 천황을 한 3번인가 몇 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왕은 못해. 9차원자도 못해. 보통 9차원 존재들은 다 기본적으로 일본 천황하고 중국의 황제는 많이 해요. 근데 여기 한반도 왕은 못해. 왜? 계약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황제보다는 일본의 이게 저기 구차원 존재보다 다 자기 성향이 있어. 자기 맞는 성향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 쪽에 이게 천황 쪽에 이게 성향이 맞아서 그쪽으로 제가 이게 많이 이게 천황의 삶을 몇 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살았어요 이게. 아마 일본 그 천황과 가문인데 이게 많이 왜곡이 돼서 이게 실제 그게 틀릴 거예요. 천황 가문이 일본 가문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따지면 세 개의 가문이 있어요. 천황 가문이. 이거 일본 역사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우리 일본이라고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딱 봤을 때 일본은 크게 네 개의 섬이 있어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게 큰 섬이 네 개가 현대의 일본이에요. 근데 예전에 저기 그 일본은 그 저기 그러지가 않았어요. 일본이란 게 단일보 된 적도 않고 이게 약간 이게 동맹 혈맹 약간 혈맹 관계 한 국가가 아니라 이게 여러 부족 국가들이 뭉친 혈맹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천황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의 그 중앙 집권적인 그 황제적인 개념 완전히 틀려 이게. 이게 좀 역사를 적어야 하는데 천황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 역사로 보면 옛날에 주나라? 좀 주나라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주나라를 갖다가 옛날 황제라고 안 해서 주나라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해요? 천자. 많이 들어보시죠? 옛날 황제라는 말 쓰기 전에 천자라는 말을 써요. 주나라의 최고 이제 저기 통치자를 천자라고 해요. 천자. 자, 이게 틀려요. 그럼 저기 그 중국의 역대 황제하고 틀려? 중국의 역대 황제라는 개념은 진시황의 중앙 집권화 되면서 그게 틀려요. 그럼 천자하고 저기 옛날 주나라의 쉽게 말하면 일본의 그 천황제대가 옛날 주나라 천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이게 주나라의 저기 천자가 일본의 천황제도 똑같아요. 그 중국의 역대 황제하고 완전 시스템이 되고, 뭐가 틀리나요? 자, 천황과, 이게 천자와 천황. 쉽게 말하면 천황이라 할게요. 천황과 황제가 뭐가 틀리냐? 어차피 그 주나라 천자, 여기는 천자고, 여기 이제 그 뒤에 자자가 황자로 이제 이게 틀린 거, 예전에 천자라고 똑같이 했어, 일본도. 천자,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황제라고 하니까, 황제가 더 위대하니까 자자 대신 이제 황자를 넣어서 천황으로 언제부터 바뀐 거야. 초기에는 천자예요. 옛날에 백나라, 제나라가 따라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황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 뭐예요? 천자였어요. 천자가 하늘 천자에다가 아들 자자. 아들 자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들 자자고, 천은 뭐냐? 하늘을 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거 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좀 댓글이 이렇게, 그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만,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이게 천자가 뭐냐? 하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 좀 비슷해요. 이게 천자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제 임명한 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아버지의 자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다스리는 자. 이 천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최고 통치자들을 천자라고 했어요. 백나라도 천자, 저기 제나라도 천자, 외나라도 천자, 주나라도 천자. 옛날엔 천자라고 했어요. 왜 천자냐? 이유는 간단해요. 천이 천신들이야. 천신계에서 내려온 그 아들 자자, 그 위대한 영웅, 그 위대한 사람을 이제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 자자를 써. 위대한 사람을 아들 자자를 써.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앞에 많은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돼. 제가 그냥 이게 본론적이고만 딱딱딱 해서 하면 뭐야 이게, 그러면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역사적인 걸 제대로 좀 하려게 되면 먼저 좀 역사적인 걸 설명을 하고 이거 자꾸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천자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저기 다 천자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 춘추전국 시대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 왕이라고 나중에 했다가 왕 다 천자라고 했다가 그게 틀려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틀려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의 천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주나라의 천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나라의 천자가 뭐가 똑같냐? 천자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저거. 그럼 예전에는 초기에 이게 정복 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개인이 있어요. 한 개인이 이제 최고 이제 제국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초기가 개인이 있어요. 그럼 한 개인이 남녀가 결혼하면 둘이 되죠. 그럼 이 한 조예요. 이게 한 조에 집단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조에 한 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두 명이. 그러면 남녀가 결혼하면 애를 낳겠죠. 그럼 애를 한 10명을 낳아. 예전에는 10명씩 낳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4명은 죽고 한 6-7명이 남아. 자식 중에 보통. 평생 이게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10명 안팎의 아이를 낳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10명 안팎을 낳아. 예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애를 낳아. 10명의 애를 낳아. 평생에 예전에는. 그럼 그 중에 예전에는 거의 한 3-4명이 죽어. 10명을 낳으면 3-4명이 죽어요. 그러면 한 6-7명의 자식이 남아가지고 또 이제 자손을 퍼뜨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자식이 이게 2명의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7명이야. 참고로 예전에는 근친상간이기 때문에